시작부터 재무부장이 인감도장을 위조해 횡령을 한 걸 잡아낸 감사팀장 신차일. 재무부장은 자신의 병 때문에 급히 쓰고 돌려놓았던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바라는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퇴사, 둘째는 회사와 퇴사 불복 소송. 차일은 얄짤없이 두 가지 선택을 꺼내든다. 이에 재무부장은 가족 얘기로 감정에 호소하는데 얼핏 보면 차일이 매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재무부장의 횡령이 명확한 사건이었다. 2천만 원 리허설이었지 않습니까? 본 게임은 채무 변제 예치금 250억. 차일이 250억을 빼돌리려 한 증거 자료를 꺼내들자 재무부장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매사에 가차없는 차일은 쥐새끼를 잡고 싶다며 제2유건설 재무팀장 면접을 보러 가고 임원진들 앞에서 자신있게 회사를 까내린다. 제2유건설엔 쥐새끼가 넘쳐난다고 쥐새끼를 다 잡고 나면 회사를 옮깁니다. 비상감사체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감사팀 구한수는 당찬 면접자에 등장해 동태를 살피러 가고 차일이 쫓겨나는 모습에 감사팀은 차일이 뽑힐 리 없을 거라 안심했다. 하지만 맞는 말만 내뱉던 차일은 다음날 감사팀장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었다. 아무래도 사장의 눈에 든 게 한몫한 듯 차일은 출근 첫날부터 아니라고 무능하다고 감사 직원들을 까내리고 앞서 건설 현장에서 전도된 타워크레인 감사부터 들어가기로 한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며 반발하는 팀원들의 차일은 무능하단 것으로 맞섰다. 근거는 소장님을 믿으니까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전도 이유를 숨긴 정황에 차일은 건설 현장 소장부터 감사 대상으로 삼는데 그러자 한수는 친분이 있는 소장이 그럴 리 없다며 변호한다. 차일에게 먹힐 리 없는 변호지만 한수는 뒤따르며 계속 얘기하다 팀을 옮기란 통보를 받았다. 구한수 씨는 감사 업무가 안 맞습니다. 부서 이동하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수상하게 감사를 하려 하자 노트북을 들고 도망가는 현장 소장. 누가 시켰습니까? 차일이 압박해 들어오자 뒷걸음질 치던 소장은 결국 건물 아래로 추락한다. 치료를 받고 나오는 소장에게까지 계속 전도 원인을 물으며 추궁하는 차일의 한수는 그만하라며 소장이 원하는 대로 1인실로 그를 옮겨줬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소장의 노트북을 손에 넣은 차일은 포렌식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감정이 우선인 한수는 윗선의 지시로 호시탐탐 노트북을 노린다. 제가 감사 업무가 잘 안 맞는다고 하셨죠? 설명해주세요. 이유.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심하는 감사를 해야 그 쥐새끼들을 잡을 수 있는데 단순한 친분으로 맹목적 믿음을 갖는 구한수 씨는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팀장님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세요? 그럼 무지 외롭겠네요. 노트북을 파헤쳐 명타워의 납품서로 횡령 정황을 파악한 신차일. 명타워 사장은 회사가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봐달라 호소하지만 얄짤없는 차일은 선택하라며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이후 명타워 사장이 서길표 전무에게 연락하며 쥐새끼의 우두머리가 드러난다. 돌아가는 길 한수가 노트북을 빼돌리지 못할 것을 예상했는지 괴한들이 급습하고 차일은 노트북을 뺏기고 만다. 이후 배우가 누구인지 예상한 차일은 곧장 서길표에게로 향하는데 노트북 주십시오. 악수입니다. 가중 처벌이란 게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 차일은 부실한 타워크레인을 납품받아서 차익을 챙겨놓고 사람이 다치자 전도 원인을 바람으로 처리한 거냐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그러자 서길표는 증명할 수 있냐며 가장 단명하게 될 감사팀장이라 말하는데 그때 부사장이 도착하고 서길표가 밝게 웃는 걸로 봐선 요놈도 함께. 감사팀장? 저거 눈가리가 왜 저래? 부사장이고 임원이고 차일에겐 그냥 쥐새끼. 저거 눈가리가 왜 저래? 서길표를 압박 중이었는데 그의 윗선인 듯한 부사장 황대웅의 등장. 쉽지 않다. 제2유건설에서 신차일은 사장을 등에 업고 부사장 및 그라인들과 싸우게 될 듯. 타워크레인 비리 관련자들 모두 감사할 겁니다. 임직원 예외 없이. 별거 없으면 시끄럽게 한 책임을 물거야. 지금 감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훔치고 도주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모두 회사에 직격됩니다. 부사장에게 맞서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현 사장은 이제 비리를 눈감아줄 생각이 없으니 차일의 어깨에 계속 날개를 달아줄 듯하다. 그 와중에 소장은 잠적해버리고 한수는 사정 따위 없다는 차일의 말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며 여전히 사람을 믿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괴한들이 급습했을 때 노트북은 한수가 빼돌렸었는데 차일의 말들이 속속들이 맞아들어가니 차마 윗선에 건네지 못한다. 갈등하다가 결국 차일의 책상에 노트북을 두기로 하는데 하필 그 상황을 황대웅에게 들켜 노트북을 뺏기고 만다. 그래서 곧장 차일에게 연락해 알리고 차일은 황대웅을 뒤쫓아 노트북을 달라 한다. 이거 내가 허락한 거야. 횡령은 허락한다고 무마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웅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건 다 박살낸다며 코앞에서 노트북을 불태웠다. 노트북은 물 건너가고 다시 감사 방향을 잡아야 하는 차일에겐 세웅이 힘을 실어준다. 형이 사고로 혼수 상태라 자신이 사장이 되고 이복 형제 대웅이 부사장이 됐다는 개인 사정도 밝히며 차일을 믿고 있다는데 사고도 왠지 비밀이 있을 듯. 처음이 중요하니까 이번 감사 잘 부탁해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오는데 텀이 있었다는 걸 눈치챈 차일은 그 부분을 파고 사고 당일 소장이 피해자를 바꿔치기했다는 걸 알게 된다. 진짜 운전자 안병진은 저수지에 유기했을 거라 의심해 실종 신고를 하려는데 근처의 마을 한 번만 살피고 신고하자고 부탁하는 한수의 차일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뗀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주한 소장과 실 운전자 안병진이 입원해 있는 걸 보게 됐다. 소장은 궁지에 몰리자 다같이 죽장 태도로 나오고 한수는 따님분이 울고 있다며 가족으로 설득해 소장이 자수를 하게 만든다. 소장은 딸 결혼 때문에 서길표 전무에게 돈을 받았던 게 족쇄가 되었다며 후회했다. 서길표 전무님에 대한 특별감사 신청합니다. 이후 소장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대웅과 길표의 한수는 또 도전장을 내민다. 그리고 사장이 허락하며 특별감사 시작. 감사팀장 신차일입니다. 특별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는 하루하루가 급하다 맞서는 서길표에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신차일. 그리고 증인으로 명타워 사장을 내세워 서길표가 횡령한 걸 증명하려 했는데 그새 매수된 사장이 말을 바꿔버린다. 하지만 신차일이 누군가 사장이 서길표랑 친척관계인 걸 알고 그 상황도 예상했었고 구한수에게 다른 증거를 찾아오라 시켜놨었다. 늦지 않게 도착한 한수는 사고 당일 블랙박스에 담긴 서길표와 소장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고 녹취록에서 서길표가 모든 걸 얘기해 비리를 스스로 다 자백하는 꼴이 됐다. 서길표는 파면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차일은 중요한 증거 자료인 노트북을 훼손시킨 죄로 황대웅에게도 징계를 권했다. 잡아대거나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선택하였지만 후자를 택하지 않으면 CCTV를 공개한단 말에 결국 대웅은 자존심을 누르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한편 황대웅과 감사팀 직원 윤서진 사이엔 또 다른 친분이 있는 듯 보였는데 똑부러진 서진은 나중에 그 친분 때문에 딜레마를 겪게 된 나눔주택 조합장이 돈 34억을 들고 날라 제2유건설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조합원들. 사기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건설에도 불똥이 튈 위기의 차일은 건설을 허가해준 주택사업부 부장을 소환한다. 그런데 소환당한 유미경이 차일과 아는 사이. 대학 동기인 두 사람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일은 포커페이스, 미경은 아련했다. 인터뷰가 시작되고 미경은 조합장이 위임 도장을 바다와 현금 인출을 허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위조 서류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차일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미경이 탓을 했고 미경은 더 이상의 인터뷰는 힘들다 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고 미경은 비협조적이니 직접 현장에 나가 알아보기 시작한 차일. 주변 탐문을 해도 미경이 속은 거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럼에도 차일은 업무 과실이 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완강한 태도였다. 선배 지금 나 의심해요? 그래서 미경을 압박하고 미경은 예전 얘기 꺼내며 자꾸 이전처럼 대해달라는데 지연 학연 따윈 없는 차일은 끝까지 업무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미경이 이혼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나 실수 책임질 거예요. 피할 생각 없어요. 미경이 말하는 대학 시절의 차일은 다정하고 포근하고 멋있었다는데 도대체 졸업 이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차가워진 걸까? 그 와중에 감사팀 업무를 하기엔 너무 사람 좋은 한수는 빌런스럽다 했더니 동문이 차일과 유경이 예전인이었다는 루머에 술에 취해가지고 진상짓을. 다음날 차일은 성추행 고발글에 역풍을 맞는다. 미경이 술에 취한 자신을 성추행하고 잘못하면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 주장한 것. 그래서 차일은 윤리위원회에 불려가고 사장은 다음 주까지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유미경이 플로리다 지사로 전출될 거라며 차일이 현 위기를 수습할 기회를 준다. 이에 차일은 지난밤 자신을 미행했었던 서진과 한수를 불러 뭔가 본 게 없냐 묻고 없다고 하자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 미경이 집 근처로 가니 자신이 사진에 찍은 거라며 당당히 나타난 전 남편. 이혼했다던 전 남편이 왜 차일은 미경이 조사에 혼선을 주려는 것 같다 의심하며 더 조사하려 한다. 당장 미경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 서진과 한수를 보내 인터뷰를 시킨 차일. 미경은 전 남편이 스토킹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협박당해 성추행 신고를 한 거라 하는데 역시 한수는 고지고대로 믿고 보고한다. 감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꼼수입니다. 횡령이 목적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믿음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이 시작이니까. 하지만 차일은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미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 그놈까지 합세의 횡령을 꾸민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넘어진 미경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던 날 남편이 스쳐 지나간 것을 떠올렸고 그들 사이에 공통점 산악회를 찾아내 일단 조합장을 붙잡는 데 성공한다. 결국 차일은 미경이 출국하기 직전 덜미를 잡아 그녀를 눌러앉혔다. 조합장과 빼돌린 돈은 위장 이혼한 전 남편이 가져간 걸 알고 목격자가 있다 해도 미경이 뻔뻔하게 나왔지만 차일은 다른 횡령 사건을 모방한 게 아니냐며 허를 찔렀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혐의 인정하고 자수, 둘째는 끝까지 버티다가 흉년 증가. 하지만 그 사이 감사실 직원이 대형에게 넘어가고 차일은 횡령범을 붙잡기 직전에 제동이 걸릴 상황에 놓인다. 회사 입장에선 유미경은 풀어주고 수습하는 게 낫다며 대웅이 그녀를 플로리다로 보내려 한 것. 유부장 공항에 못 가게 막으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신차일이 너 해고야. 대웅은 항명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지만 대쪽 같은 차일은 명을 어겨 해고 유미경을 잡기 직전 방해하고 나선 대웅. 이제 직속 상관이라 항명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 분명한데도 노받고 차일은 항명했다. 유부장 공항에 못 가게 막으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신차일이 너 해고야. 대웅은 공사 중단을 핑계로 세웅에게 항명한 차일을 자르겠다 통보하는데 세웅은 손해보는 짓 안 할 거 한다며 감사실 관리 권한을 준 거짓 차일을 자르는 권한은 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일은 다시 빼낸 유미경을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그녀는 조합장의 단독 범행이라 증언하며 계속 빠져나가려 했다. 아무래도 차일에게 적대적인 대웅을 만난 뒤라 대웅을 믿고 더 뻔뻔해진 듯. 6. 부사장님을 감사할 겁니다. 그걸 눈치챈 차일은 직원의 범행을 은닉하려 한 대웅도 감사할 거라 나서고 미경을 붙잡는 게 이득이라 설득한다. 돈을 찾아 돌려주면 브랜드 이미지와 직원들의 애사심이 올라갈 거라는 것. 돈 못 찾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책임지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네 사표가 34억이야. 돈 못 찾으면 네가 싹 다 토해내는 거야. 이에 대웅은 돈을 못 찾으면 차일이 34억을 토해내는 조건으로 유미경이 전출을 취소하고 조사를 허락했다. 이제 돈을 찾는 건 신차일의 몫이 됐고 차일은 남편 강명철이 빼돌린 돈 세탁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돈 세탁법은 한수 덕에 눈치채게 된다. 현장에서 인부들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다가 최근엔 계좌 이체를 했다고 말했는데 차일이 돈 세탁을 테스트한 거란 걸 캐치해낸 것. 여러 명에게 나눠줘 돈이 흩어지면 1년 번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그 과정에서 강명철을 도운 내연녀가 있음을 알게 되어 미경에게 알렸지만 미진은 믿지 않는다. 그러자 강명철이 내연녀를 만나는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여주고 미진이 흔들리자 차일은 돈을 찾는데 협조하면 정상 참작해서 실형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꿈도 많았어. 왜 이렇게 됐어? 대학 시절 지금과 달랐던 미경의 모습까지 다시금 일깨워주자 결국 협조하기로. 이후 강명철이 차일에게 했던 것처럼 게시판으로 외도 사실을 퍼뜨렸고 강명철을 움직이게 만든다. 집요하게 쫓아 강명철을 붙잡고 트렁크에 돈이 있다 생각했는데 텅텅 돈 여기 없어. 당신도 나도 다 속았다고. 결국 시작과 끝은 거짓말을 일삼던 유미경이었다. 강명철에게로 시선을 돌려놓은 미경은 그 틈에 또 해외도 피하려 했지만 딱 걸림. 출국 직전 미경을 붙잡았고 미경이 숨겨놓은 돈 34억을 되찾아 차일은 해고를 면하게 된다. 미경은 돈을 찾았으니 조합원들에게 말을 잘해서 선처받길 원하는데 차일은 얄짤없었다. 믿음을 이용한 죄가 얼마나 큰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습니다. 서진은 조합원들을 위해 돈 찾는 걸 도왔다며 대웅에게 삼촌은 왜 돈 찾는 걸 막았냐 묻는데 대웅은 대답을 회피한다. 이 둘의 사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첩의 자식인 대웅의 또 다른 가족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진이 아마 조카. 한편 차일에겐 익명의 서류가 도착하는데 다음 감사는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파헤치기. 차일에게 도착한 익명의 퀵 문서.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고발하며 감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현장 식당은 물론 구내식당까지 테러를 감행할 거라는데 현장 식당의 인부들에게 이미 테러를 했단 걸 확인한 차일은 구내식당 이용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세웅에게 사안을 보고하는데 세웅은 곧 제2유건설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행사가
있기에 큰 이슈는 피해야 한다며 걱정하고 일단 식중독으로 이번 사건은 덮은 뒤 차일이 비공개로 파헤쳐달라 부탁했다. 퀵을 보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니 차일은 외주구매 본부장을 찾아 현장 식당의 운영권, 선정 방식을 물으며 증빙 자료를 내놓으라 한다. 그러자 편인호는 내어주긴 했지만 내놓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현장 식당을 찾아가 운영권 입찰에 대해 묻던 꼬맹이들의 관련자는 당황한 눈치였는데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던 대웅은 서진이 보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해져 밥을 챙겼다. 그리고 식중독 문제로 뭘 운영권까지 논하냐며 가볍게 웃어 보이는데 식당 운영자와 양상무의 눈치를 보니 확실히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가 있는 듯했다. 이제 제2호건설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한편 사고로 의식불명인 건웅이 차도가 보인다고 하자 세웅은 웃어 보이는데 어째 기쁜 웃음이 아니라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게 알고 보면 황세웅이 빌런일 가능성도 있겠다. 소가리를 하던 양상무는 대웅에게 이실직고한다. 한 발을 운영 중인 사람이 본인의 사돈이고 편 본부장에게 로비를 했다고. 양상무는 신차일이 그 사실을 알아낼 것 같다며 불안해서 이실직고한 거였는데 빙고. 차일은 사돈의 이름과 식당 운영자 이름이 같은 것을 알아내 양상무와 편 본부장의 감사를 시작한다. 근데 이름이 같은 것을 찾아낸 사람은 구한수라. 은근히 감사팀 증거 찾기에 잘 맞는 듯. 서진과 한수는 입찰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이 테러범이 아닐까 의심하며 찾아가는데 그녀는 대행업체에 뒷돈을 줘야 운영권을 얻을 수 있어 5천만 원을 줬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어 돈도 잃고 운영권도 받지 못했다 한다. 이후 서진과 한수는 뒷돈을 받은 대행업체 실장과 관련한 기사를 차일에게 보고하며 내부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준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를 받은 차일은 대행업체 실장과 편 본부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번 사건은 양상무의 한바 로비뿐만이 아닌 뒷돈 비리도 있는 사건인 듯했다. 하지만 치고 들어온 차일에도 어쩐지 당당해 보이는 편이노. 차일은 세웅의 호출로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대웅은 양상무와 편 본부장은 밥 한 끼 먹은 게 있다고 양상무는 사부인을 추천했을 뿐이라 한다. 그리고 세웅은 두 사람이 무리한 감사로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당장 둘이 그만두면 건설 일자에 문제가 생기기에 이번엔 차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라도 하나 가져와 보든가. 사과해야겠지. 사과문 올리겠습니다. 증거 없이 협박문서 하나에 의거해 감사를 진행한 것은 맞기에 차일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하는 사과문을 회사 게시판에 부착한다. 이후 대웅은 서진에게 전화로 이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조합원의 돈을 못 찾게 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신차일은 회사의 이익보단지 명분이 중요한 인간이야. 난 그 인간하고는 달라. 쓸데없는 명분보다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서진은 이미 대웅과 차일 사이에서 갈등 중인 듯 사과문을 올리는 차일에 의아해하며 혼자 고민하던 한수는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린다. 차일은 테러범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걸 눈치채 감사 종료를 알리면 테러를 제기할 걸 예상했고 그럼 구내식당이기에 잠복해서 잡고자 한 것. 차일의 예상대로 테러범은 나타났고 한수까지 합세해 그를 뒤쫓는데 쫓다가 옥상까지 가게 되는데 의외의 인물 등장. 황세웅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협박범을 쫓아 옥상까지 갔는데 갑툭튀한 세웅. 차일은 혹시 누군가 못 봤냐 묻지만 세웅은 보지 못했다며 빨리 잡으라 한다. 이후 CCTV를 살펴봐도 꽁꽁 싸맨 터라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고 도망치는 걸로 봐선 회사 구조를 잘 아는 내부인이란 걸 확신뿐. 일단 차일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협박범이 운영권보다 더 큰 걸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직원들의 가족 중에 현장 식당 사업을 한 사람이 있는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오라 명한다. 그리고 결국 과장 임정윤이 협박범인 게 드러났다. 의미 없는 범죄 행위로 치부되기 싫다면 이유를 말하라 하자 사정을 털어놓는 정윤. 정윤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고 싶어 뒷돈을 2억이나 끌어모아 대행업체 사장에게 냈는데 다음 기회에 운영권을 주겠다며 순서를 밀어버린 것. 돈 줬다는 증거인 계약서도 없어 돈도 잃고 빚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도 잃었는데 감사실에 제보해봐야 대행업체 계약 종료로 책임을 회피하며 구제해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어머니까지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시자 복수심에 테러 협박을 했던 것. 해고를 권유하겠습니다. 차일은 정윤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알렸다. 그리고 사장에게 보고하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논란을 키우는 걸 원치 않는다며 형사 고발 없이 퇴사 처리로 상황을 종료시키라 한다. 차일은 대행업체의 잘못이라 제2호건설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에 소홀했던 편본부장의 징계로 감봉 3개월을 권했다. 세웅은 도의적인 책임에 동의하면서 편본부장의 징계는 감봉이 아닌 상포공장 점근으로 지방으로 쳐내기를 해 차일을 살짝 놀라게 하기도 아무래도 형 건웅의 오른팔이고 대웅과도 접점이 있어 좋은 핑계도 생겼겠다 날려버린 듯. 이번 일 역시 안일한 감사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2년 전 제보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수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 뒤 감사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언제든 직원들이 쉽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자 하고 모두들 동의했다.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저희 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감사팀다운 감사팀이 됐다고나 할까요? 저도 요새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팀장님처럼 되는 게 제 새로운 목표예요. 한편 기술개발팀 직원 오윤우는 분신 소동을 벌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데 다혈질 대웅에게 붙잡혀 한 대 얻어맞고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이 되긴 한다.
동기의 사정에 이입한 한수는 감사실에서 해결해줄 거라며 말해보라는데 윤우는 박 과장이 J-BIMS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며 사실상 팀에서 나가란 뜻을 내비쳤고 폭언을 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차일은 서진과 동행해 기술개발팀 실장 이지훈을 인터뷰하고 그는 윤우의 주장과 달리 박 과장의 폭언은 없었고 윤우가 일을 못했다고 한다. 폭언을 했다와 폭언을 한 적 없다며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오윤우와 박 과장. 하지만 윤우의 말을 믿기엔 증거가 없었다. 팀원들도 박 과장이 괴롭힌 건 모르는 상황. 그런 가운데 감사 일정이 J-BIMS 시연회 이후로 미뤄지자 그럼 자연스레 윤우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 한수가 들고 일어난다. 사장님이 지시한 것이냐면서. 그리고 차이를 한 방 먹이는데 누군가가 회사의 그 중요한 기술을 유출한다고 하면요. 괴롭힘 당한 개인의 큰 고통은 덮을 수 있어도 이런 큰 사건은 조사하시겠죠? 윤우의 괴롭힘 고발 사건 조사를 뒤로 미루려는 차일에 반발하는 한수. 한수는 윤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박 과장이 J-BIMS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었다. 구한수는 의외의 브레인이었음. 여튼 한수는 박 과장이 다크웹에서 기술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증거를 내어 보이지만 차일은 박 과장이 회신했다는 근거가 오윤우의 말뿐이지 않냐며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오라 한다. 개인적인 감정 앞세우지 마세요, 구한수 씨. 차일의 과한 반응은 역시 사장 황세웅 때문이었다. 뭐든 J-BIMS 시연회 이후로 하라고 그걸 방해하면 신차일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했기 때문. 차일은 그래도 한수의 말도 염두에 두고 있긴 했다. 한수는 증거를 잡기 위해 휴가를 쓰고 감사팀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박 과장의 컴퓨터를 파헤치러 나선다. 컴퓨터를 키면 박 과장에게 알림이 가기에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은 1-2분 남짓. 박 과장이 기술 유출 관련으로 회신했다는 문제의 스팸 메일을 찾는데 성공하지만 보안 요원에게 발이 붙잡힌다. 그래서 한수는 증거가 있다며 차일을 부르고 뒤따라 이지훈 실장도 등장한다. 한수는 박 과장 컴퓨터에 증거가 있다며 확인해보면 된다는데 박 과장은 발끈하며 저지시키려 하고 실장은 확인해보라 한다. 자신만만했던 한수가 메일을 켜보지만 파일은 삭제된 뒤였고 결국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금부터 구한수 씨는 업무 배제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박 과장이 아닙니다. 이지훈 실장입니다. 차일은 지훈에게 사과하고 나오자마자 한수를 나무랐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알아보라고. 바로 어제 따로 얘기했지 않냐고. 그래도 한수에게 다시 기회를 줬고 돕고 싶다는 서진까지 합류해 조사를 한다. 이후 모든 상황을 꿰뚫어본 듯한 차일에 박 과장은 실장 자리를 약속받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건 모르고 한 것이라 실토했다. 박 과장은 자신이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감사팀에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시연의 날 이지훈의 수상한 점을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그리고 감사팀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중간에 시연회를 중단시키는데 뭐하는 짓이냐며 세웅이 화를 눌러 참고 차일은 질문이 있다며 한 기자에게로 향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로 위장해 클라우드에 접속한 브로커. 이번 사건 해결하면 다음엔 채용비리 감사에 J-BIMS 시연회 도중 중단시킨 감사팀. 이에 세웅은 뭐냐고 소리치는데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화를 눌러 참는 듯한 세웅을 앞에 두고 차일이 향한 곳은 한 기자의 옆이었다. 차일은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은 채 카메라로 PPT 화면만 찍고 있던 것을 문제 삼으며 기자가 아닌 브로커라 지목했고 지훈이 J-BIMS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 알린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없이 사람 이렇게 모함해도 되는 거예요? 역시나 증거를 논하며 발뺌하는 이지훈. 그리고 더 이상의 시연은 불가하다는데 세웅은 결백하다면 시연회를 마무리하라 하고 차일은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선택지뿐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지훈이 그냥 가려고 하자 차일은 그의 가방을 빼서 텀블러를 꺼내든다. 차일의 관찰력이 빛을 발한 순간 지훈이 들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물을 마시지 않은 텀블러가 USB였단 것을 밝혀냈고 그 안에 미리 파일을 옮겨놓은 것이라 확신했다. 모든 게 밝혀지자 이지훈은 텀블러를 빼서 도주했고 기존 서버를 망가뜨리고 파일을 전부 삭제한 뒤 손에 들린 유일한 J-BIMS로 거래를 제안한다. 500억을 요구하는 이지훈의 세웅은 파일을 돌려주면 정상 참작해주겠다. 설득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거래를 하려면 원본만 남겨야죠. 유일한 J-BIMS는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지훈은 자신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출동한 경찰의 산업 스파이로 잡혀갔다. 사활을 걸었던 J-BIMS를 한순간에 잃은 세웅은 주주들 사이에서 판단력이 아쉽단 평가를 받으며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얻는다. 한편 인터넷에 올라온 익명의 채용비리 글. 서진은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엔 제2유건설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이기에 차일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차일은 자세하게 알아보라 지시했다. 이후 세웅에게 감사를 할 거라 보고하는데 논란을 원치 않는 세웅은 사실무근으로 반박 기사를 내고 조용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지만 차일은 이미 취재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도 두고 자체 조사 중이라고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하겠다. 말 잘 들을 줄 알고 뽑아놨더니 이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차일이 거슬리기 시작한 세웅.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당시에 입사한 사람들의 서진과 한수도 포함되어 있어 먼저 감사 대상이 되는데 둘 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상하게 한수의 인적성 검사 결과지가 없어 의심을 받는다. 대행업체에 문의해도 자료가 없어 한수의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문서가 누락됐을 것을 의심하며 대리가 밤새 뒤져 서류를 찾아준 덕에 의심을 피했다. 근데 왜 업체엔 접수한 기록이 없었다는 건지. 차일은 대행업체에서 진행한 인적성 검사에 오류가 잦은 것을 문제 삼으며 인사팀의 시스템 및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걸 짚었고 4년치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채용비리의 당사자인 듯한
누군가의 똥줄이 타는데 불똥은 엄한 곳으로 튀기 시작한다. 삼촌, 조카 사이로 지내는 대웅과 서진의 사진을 누군가 찍어 채용 비리의 당사자가 감사팀의 육모 사원이란 추가글을 올린 것. 성적도 우수하고 면접도 잘 본 서진인데 대웅과 찍힌 사진 때문에 논란을 피할 순 없었. 대웅과 서진이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채용 비리 글이 다시 올라오자 세웅은 조사를 지시한다. 이에 차일은 성적이 우수하고 면접을 잘 봤다. 변호하지만 세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부사장과 직원이 사적으로 친한 게 문제가 안 됩니까? 결국 차일은 재조사를 알리기 위해 서진을 부르고 그러면서 모녀와 대웅의 사이가 밝혀진다. 서진의 엄마는 선대 회장집의 가정부였고 그녀가 차려주는 밥을 좋아해 대웅이 친분을 유지하며 모녀의 집을 드나들었었던 것. 서진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웅이 자신의 채용에 관여한 적은 없고 그래서 임원 면접도 들어오지 않았었다며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결백하다 해명한다. 하지만 이미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과 주위의 수군거림에 서진은 힘겨워했다. 표현하진 않아도 팀원을 위하는 차일은 빨리 해명하고자 대웅에게도 인터뷰를 청하지만 아직 경계 중인 대웅은 협조하지 않았다. 감사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죽였냐? 감사하다가 그래도 차일은 조사 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세웅에게 보고하는데 신 팀장님 손 떼세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자 세웅은 외부 감사를 받으라 지시했다. 외부 감사 소식에 서진이 상처받을까봐 사장실을 박차고 들어간 대웅. 니들이 괴롭힐 때 유일하게 챙겨준 사람이 누나였어. 애틋하네. 그래서 딸을 취직시켜줬어. 진짜 딴 마음은 없고. 세웅은 잔뜩 화가 난 대웅에게 기름을 부었다. 너 때문에 서진이 더 힘들어졌어. 서진이 네 팀원이잖아. 손 놓고 있을 거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진을 위해서라도 막 깽판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대웅은 차일도 압박하고 차일도 다 생각이 있었다. 우리도 감사를 계속합니다. 차일은 채용비리 고발글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해 서진에게 화살을 돌리기 위해 채용비리 당사자가 글을 올린 걸 수도 있고 비리 당사자가 여럿일 수도 있다 의심했다. 차일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웅은 외부 감사에도 순순히 응하고 세웅은 외부 감사업체에 감사를 하며 대웅의 비리도 찾아보라 한 상황인데 대웅은 위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줄을 대서 비리로 입사했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 따로 조사에 나선다. 한편 비리 당사자가 감사자에게 서진이 면접 볼 당시 대웅과 접촉해 면접 질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보를 흘려 서진은 위기를 맞이한다. 그 시각 차일은 인사팀 기록이 창고 곳곳에 분산된 것을 의심하며 퇴사한 인사팀장을 찾아가 추궁했고 대웅이 합류해 정보를 얻었다. 서전무가 꽂은 사람이 누구야? 대웅이 그냥 말하든 맞고 말하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압박하자 인사팀장은 서전무의 지시로 2020년도에 한 번 면접 점수를 조작했었다 한다. 그래서 기록을 찾으러 창고로 갔는데 웬 놈들이 뺏으러 찾아오고 차일과 대웅이 합류해 서류를 되찾고 사주한 정 사장을 알게 된다. 하지만 서류를 가져가던 대리가 급습당해 서류는 다시 뺏기고 만다. 그래도 정 사장의 정보를 얻었기에 사채업을 하는 그의 딸 정혜영을 비리 당사자로 색출해냈다. 그런데 사진을 올린 건 정혜영이 아니었기에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건데 비리자가 열어질 수도 있다는 차일의 의심은 정확했다. 컴자랄 한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쓴 사람을 알아낼 방법을 찾고 그 당사자를 알아내 놀랐는데 되찾은 서류를 도둑 맞았다고 한 대리가 범인이 왜 그러셨어요? 서진씨 사진 올린 거 대리님이시잖아요. 컴자랄 한수는 IP 추적으로 서진의 사진에 올린 사람이 문상우라는 것을 밝혀낸다. 상우는 일단 발뺌했지만 서진의 집 근처의 CCTV에 찍힌 게 밝혀지자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 문상우. 당시 취준생이었던 그는 번번이 떨어지는 게 학력 때문이라 생각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했었다 한다. 학력을 위조해도 떨어지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인정하려 했는데 덜컥 합격했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왔다고. 이유야 어찌됐든 채용절차법 위반인 건 확실했기에 해고 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정혜영 대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우가 서류를 버리진 않아 채용비리를 저질러놓고도 당당했던 정혜영 또한 징계 해고를 받게 할 수 있었다.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습니까?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해고 처분에 너클 놓고 거리로 나간 상우는 차에 7번하고 차일은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끝을 말하는 상우의 이전의 감사를 받다 죽었던 김만수의 모습을 떠올린 차일. 차일은 어쩌면 그때 만수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응원의 말을 상우에게 건넸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문 대리님은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우의 사고는 막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다. 정혜영이 해고 처분에 자살 시도를 한 것. 그리고 그 일을 문제 삼아 세웅은 눈에 가신 차일 단도리에 들어갔다. 예영의 가족 측에서 감사 당시 강압적이었다는 항의가 들어왔기에 차일도 감사하겠다는데 여자 신차일이라 칭해지던 외부 감사자는 정황만 가지고 몰아가는 조사가 당사자에겐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차일을 몰아세웠지만 차일은 당당했다.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감사팀장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거기에 예영은 차일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의 잘못은 빼고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신 팀장님이 무리하고 있습니다. 쥐새끼를 잡겠다는 사명감으로 아주 많이 무리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감사자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죄를 짓고 그걸 감추려는 자들은 뻔뻔하고 영악합니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자가 과거 일을 들추기 시작하자 차일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2년 전 이야기가 나오자 주춤한다. 대웅건설 김만수 차장 기억하시죠? 2년 전 배임 횡령을 한 김만수를 감사했던 차일.
차일은 그가 죄를 인정했음에도 배우를 밝히라며 집까지 찾아가는 등 그를 압박했고 혼자 했다. 주장하던 만수는 잘못된 선택을 했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수의 아내까지 남편이 죽은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상황은 차일에게 안 좋게 흘러갔다. 차일의 소식을 들은 대영은 서진을 도와준 은혜를 갚기 위해 스리슬쩍 김만수가 근무했던 배움건설 관련자의 연락처를 주고 한수는 2년 전 사건에 대해 알아보러 나선다.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건 없었고 되려 차일은 김만수가 배임 횡령에 가담한 건 아내의 병원비 때문이란 걸 알고 도의적 책임으로 아내에겐 비밀을 지키고자 했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꼬맹이들은 차일의 징계를 막기 위해 회사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만수의 아내도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역시 정 사장이 정보를 흘린 거였고 예영이 자살쇼를 벌인 것을 아는 동료 직원의 증언까지 받아내 잘못을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예영은 차일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 자업자득. 한편 건웅은 의식을 차렸지만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틈에 누군가가 침입해 그를 죽게 만드는데 그의 침대 밑에 떨어진 라이터는 누구 것인가? 황세웅 아니면 황대웅인데 차일은 가장 오랫동안 제2유건설을 갉아먹은 큰 쥐새끼를 잡겠다고 예고한다. 차차 다 밝혀질 듯.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건웅을 건드리고 라이터를 떨어뜨린 건지 일부러 두고 간 건지 여튼 그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황건웅이 별세했던 기사가 보도되고 사람들은 세웅과 대웅의 경영권 싸움이 시작될 거라 예상했다. 한편 차일은 황건웅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해왔는데 쓰러진 뒤에도 누군가 계속 이어받아 비자금을 만든 상황을 의심한다. 과연 호전되던 건웅이 급사한 게 우연일까 하고 비자금을 빼돌리고 계속 횡령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하다 요청하고 방영감은 건웅의 발인 전에 비자금을 빼돌린 사람을 찾으면 부검을 설득해보겠다 한다. 차일은 4일 안에 찾아야 하기에 서전무를 만나 협조하면 탄원서를 써주겠다 설득하는데 역시 후보는 둘이었다. 황세웅, 오황대웅 그리고 건웅이 회사 내부의 금고지기를 하나 박아놨다는 정보를 추가로 입수한다. 차일은 곧장 팀 회의를 소집했고 본론을 털어놓기 전 비밀 엄수가 필수라 강조한다. 아주 오랫동안 제2유건설을 갉아먹은 가장 위험한 쥐새끼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선 큰 쥐새끼 사냥을 선포했다. 그래서 다들 페이퍼 컴퍼니 아티클 파헤치기에 나섰는데 IP 추적으로 또 한몫 해낸 구한수 벤자민 리 미국에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한국에 있었습니다. 일단 페이퍼 컴퍼니 관련자가 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좀 더 번 듯했다. 그리고 한수는 벤자민 리의 한국 이름 이범석이랑 정보까지 알아내보고 했고 차일은 아티클이 폐업한 것과 새로 부임한 외주구매 본부장이 발 빠르게 처리한 것을 찜찜해하며 그와의 연관성도 의심했다. 차일은 병원 주차장 CCTV에 찍힌 대웅의 노빠꾸로 의심성 다분한 질문을 던지기도 부사장님은 황건웅 사장님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방문객입니다. 방문 목적 말씀해 주십시오. 너 그거 무슨 의미야? 내가 형을 죽이기라도 했단 거야? 나가. 벤자민 리에 대해 찾았지만 그는 이름을 빌려줬을 뿐 페이퍼 컴퍼니를 털려면 결국 실소유주를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외주구매 본부장 최종훈을 필두로 세비자금 루트를 생성 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정황도 포착된다. 최종훈의 뒤를 밟아 차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증거까지 잡는 차일은 능력 MAX 최종훈이 대웅의 라인이란 소문과 모든 의심 정황들이 대웅을 향해 있었기에 차일의 의심은 대웅 쪽으로 크게 기울어갔는데 찜찜한 게 있었다. 최종훈을 부른 건 사장이라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던 시점에 미국 출장을 가 벤자민 리와 접촉한 정황을 잡은 차일은 최종훈을 먼저 압박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해고 및 형사 고발된다. 둘째, 진짜 실소유주가 누군지 말하고 선처를 받는다. 전매 특허인 선택지 읊어주기. 차일이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건 미끼였고 궁지에 몰아넣으면 금고주인을 찾을 거라 예상한다. 그래서 최종훈은 자신이 맞고 대웅에겐 서진을, 세웅에겐 한수를 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비자금 실소유주 코앞까지 다가가는데 이미 최종훈이 쓰러져 있었고 곧 차일도 전기 충격기에 당해 쓰러진다. 이후 깨어나니 묶인 채 불길에 쌓인 건물 젠틀한 척하면서 혼자 썩은 미소 짓거나 할 때 알아봤는데 뒤가 구린 건 황세웅이었다. 욱하는 성격 탓에 혼자 의심 다 가져가는 대웅에게 세웅이 고마워해야 할 판 제2유건설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쥐새끼를 잡으려 함정을 팠다가 되려 붙잡힌 차일. 결박된 채 불타는 건물에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지만 대웅이 슈퍼맨처럼 등장한다.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친데레 대웅에겐 차일이 서진을 도와줬을 때부터 이미 차일도 자신의 편 중 하나였음. 그러니 차일이 자신을 의심하면서 대놓고 물을 때도 틱틱거린 서운함이 차일이 비자금을 빼돌린 사람을 찾기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웅은 황세웅이 자신한테 의심이 향하게 만들도록 최종훈을 갖다 붙인 걸 눈치챘고 세웅을 미행해 차일과 종훈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였다. 연기를 마신 최종훈은 사경을 헤매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차일은 붙잡는 의사도 만료하고 쥐새끼 잡기에 다시 열을 올렸다. 화장을 막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타살 증거가 사라집니다. 화장터로 가기 직전 운구 차량을 막은 차일. 그들이 무작정 막아선 것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에 이미 계획을 세웠었다. 형수가 세웅을 의심할 린 없으니 미끼로 대웅을 내세우면 분명 반응이 올 거란 것.
황대웅 부사장입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부검을 해야 합니다. 형수는 대웅이 살인범이란 미끼를 물었고 부검을 진행하게 되어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 황세웅은 최종훈을 VIP실로 옮겨 외부 면회를 금지시켰고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최종훈의 증언이 중요한 차일은 또 움직인다. 너 도대체 왜 그래? 감사가 뭐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건 거야? 감사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후 세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차일을 부서 이동시키고 조사를 못하게 방해했다. 그 사이 미끼로 나선 황대웅은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세웅은 임시주총을 열어 대웅해 해임을 안건으로 올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 비자금 조성마저도 혐의를 다 넘기려 하는데 결국 임시주총에서 대웅의 해임안이 가결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대웅이 아니기에 박차고 들어와 자신 또한 13%의 지분이 있다며 새로운 안건을 올린다. 바로 황세웅의 해임안,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살인 혐의를 언급하며 증거가 있다고 하는 대웅. 뒤따라 들어온 차일은 팩트로 하나하나 조진다. 어리석기는 뭐가 진짜 옳은 건지도 모르고 열심히 끌어모은 증거가 하나둘 발견되자 본색을 드러낸 황세웅. 그는 대웅을 바퀴벌레로 칭하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동조를 구하지만 주주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가려 하지만 그를 붙잡는 차일. 차일은 최종훈마저 죽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틀었고 최종훈의 등장으로 이를 확실시한다. 앞선 증거들도 죽은 척한 최종훈이 내어준 것, 최종훈에게 쓰려 한 약물이 건웅을 죽일 때 쓴 약물과 같은 것이라 앞선 살인도 밝혀진다. 넌 이제 끝났어. 그 상황에도 형이 자초한 거라 중얼거리는 황세웅은 그냥 갱생불가한 놈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저를 스카우트하신 겁니까? 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제2유건설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차일에겐 악을 상대할 땐 때때로 악해져야 하기에 자신도 그랬을 뿐이라 변명하는데 대변입니다. 어떤 말로 포장해도 당신은 가장 크고 위험한 쥐새끼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엔 어떤 선택사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쪽 같은 차일에겐 씨알도 안 먹히죠. 세웅의 교도소행이 확실시되며 제2유건설의 사장자린 자연스레 대웅의 차지가 된다. 면회를 간 대웅은 1년 전 건웅이 쓰러진 사고도 세웅의 짓인지 의심하는데 세웅은 사고라 주장하지만 세웅의 짓이 맞았다. 그건 사고였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 지가 그래놓고 사고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쯧쯧. 대웅은 사장으로서 차일과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차일.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철칙은 여전했고 제2유건설도 예외는 없었다. 아직 할 일 남아있어. 1년만이라도 여기 더 붙어있어. 대웅은 아쉬움에 차일을 붙잡지만 차일은 사장이 된 대웅을 응원하며 물러섰다. 그리고 차일이 왜 감사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대한 사연이 추가로 더 자세하게 밝혀진다. 알았지만 윗선의 말에 의뢰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넘겼던 일이 사고로 이어졌고 그 사고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아버지를 잃게 되었었던 것.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차일은 그 누구보다 감사에 진심일 수밖에 없었다. 제2유건설에 남은 서진은 주택사업부로 이동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람 좋던 한수는 구차일로 빙의해 제대로 된 감사를 이어나간다. 작은 쥐새끼는 많이 잡았으니 이제 큰 놈을 잡으러 갑시다. 그리고 차일에겐 새로운 스카웃이 들어온다. 바로 공직자들을 감사하는 공직감찰본부. 그렇다는 건 시즌이 가는 건가요? 안 그래도 신하균의 하드캐리한 드라마라 혼자서도 시즌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큰 물에서 놀 신차일을 기대해본다. 키우치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